자, 이제 바탕화면 설정 및 변경. 여러분이 많이 하던 곳입니다. 바탕화면 바꿀 때 가던 곳이에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 그래, 그걸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하셨겠지만,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 표시줄에 여기 뜹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뭐야?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화면과 관련된 등록 정보, 속성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죠. 바탕화면의 빈 곳에서 바로가기 메뉴 속성을 갖죠, 그죠? 기본 이래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의 제어판에 가면 뭐라고요? 디스플레이를 눌러도 되더라. 자, 기본은 이래 갔습니다. 우리 맨날 전에 할 때도 그랬죠. 바탕화면 바꾸고 싶어요. 맨날 이 운동물 5년 동안 막 쓰고 계신 분 있어요, 그죠? 이 운동만 보고 계신 분 있어요, 그죠? 늘. 이제 달달 외워요, 그죠? 운동이,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 구름도 몇 개 있고, 그죠? 압니다. 이게 아니고,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어디요? 속성에 가랍니다. 바탕화면에서 뭐 할래? 오른쪽 속성 가면, 우리가 여기서 바꿀 수 있다 했죠? 어디 갑니까? 바탕화면. 여기 가서 우리가 뭐 바꿨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것도 바꿀 수 있었고, 그죠? 여기 있었고, 친구로 바뀌었다. 이래갖고 적용 눌러보면, 실제 바탕화면 친구로 바뀌어요, 그죠? 자, 아니면 뭐 열대 이런 걸 눌러서 바꿔버리면 열대로 바뀌죠, 그죠?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고요. 들어있는 거 외에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찾아보기. 요거는 내 컴퓨터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어떤 사진을 내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즉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내가 어디에 저장되는 게 있더라? 내 문서에, 아니 내 컴퓨터에 D 드라이브에 정보하겠죠? 소음용 안에 사진에 가면, 자, 사진이 많죠? 자,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하면 되죠, 그죠? 잘 모르니까. 미리 보기에서 이것들 중에 하나를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 전에 많이 해봤던 애기 그림 넣겠습니다. 자, 넣겠죠? 우리 애기다. 자, 여기겠다. 그럼 애기 딱 들어오죠. 바탕화면에 애기가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죠, 그죠? 자, 들어오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내부 여기 들어있지 않은 내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사진을 얼마든지 100%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넣는데 요걸 실면에 요거 잘 묻겠죠? 위치라는 항목인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 느리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가운데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놔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 사진이 지금 화면 해상도보다 더 큰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놓게 되니까 화면이 작으니까 보일 수 있는 게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보인다는 지금 잘렸죠, 그죠? 사진이 더 큰 사진이에요. 화면 해상도보다 더 큰 사진이. 그 1024-768보다 더 큰 사진이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XP에서는 뭐 해놨어요? 느리기 해놨습니다. 느리기. 말은 느리기지만 화면에 딱 맞추겠다는 거예요. 큰 사진도 화면에 맞춰주고요. 또 작은 사진도 느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이제 늘려서 이제 화면에 딱 맞춰줍니다. 크게 만들어요. 그 대신 작은 사진을 느리게 되면 깨진다 그래요. 즉 사각형 점이 보여요. 그 점이 구성된 그 원래 픽셀 점이가 크게 되다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화면이 어른어른하니까 좀 깨끗하게 안 보이게 됩니다. 그죠? 큰 사진을 이렇게 느리게 해도 상관없어요. 줄여서 보여주긴 하는데 어차피 큰 사진이었기 때문에 줄여도 깨끗하게 그대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자, 커피잔이라는 게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커피잔이 이렇게 보여요. 맞죠? 그죠? 벽지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바둑판식으로 보게 해놨어요. 요걸 만약에 가운데 놔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나오죠? 적용. 자, 가운데 넣는 거 어떻게 돼요? 그냥 딸랑 커피잔 요거 하나 있고 옆에 약간 이렇게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이만큼 작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해상도가. 그냥 그걸 갖다가 내가 느리기로 늘리겠습니다, 강제로. 자, 적용. 어떻게 됩니까? 점들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원래는 이 점들이 모여갖고 만들어진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강제로 땡겨가지고 화면에 크게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작은 사진을 땡기게 되면 이래 됩니다. 하지만 화면에 한 3분의 2 정도나 한 반 좀 넘는 사진을 땡기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사진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영 그렇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리기도 하기 그렇고 가운데 놓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바둑판식. 즉 무슨 말입니까? 얘를 갖다가 원래 원본 사진 그대로 쫙 우리가 패턴식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게 바둑판식이죠. 보세요. 요 사진 하나, 사진. 요거 하나 사진들이죠. 하나하나. 그죠? 이렇게. 이게 바둑판식이에요. 말 그대로 바둑판식으로. 그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사진을 예를 들어 보면, 자, D드라이브에 수업용에 가서, 사진에 가서, 작은 사진이 있어요. 그죠? 작은 사진들 한번 불러볼게요. 어떤 게 작냐면, 이 비행기가 좀 작을 겁니다. 그죠? 아니, 비행기 말고 아니면,
연예인 사진 같은 경우도, 자, 이거 해볼까요? 세종대왕. 자, 가져왔습니다. 느리기로 하면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 사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작은 사진입니다. 그죠? 자, 이걸 그냥 가운데 놓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 그러면 깔끔하죠? 자, 느리기로 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막 3, 4배씩 늘어야 되니까, 떼져버리면 약간 어른하기는 보이죠. 그죠? 자, 이런 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진들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바둑판식으로 보면 좀 낫습니다. 이렇게. 그죠? 연예인 사진 같은 거 여러분 가끔 인터넷에 다운받는데, 아, 사진 진짜 좋아요. 그래갖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팬이에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화면 크기만큼 큰 사진이 대부분 아니에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사진은 크기가 작습니다. 대부분.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바탕에 넣게 되면 방금처럼 세종대왕처럼 이런 일이 생겨요. 가운데 떡 놓으니까 이렇게 되고, 느리기로 놓으니까 이 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때는 바둑판식으로 딱 넣으면 연예인 얼굴이 지금처럼 이게 따로 똑같은 사진이 아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나마 좀 보기는 낫죠. 그죠? 세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는. 가운데, 바둑판식 느리기. 되셨나요? 세 가지를 알아두세요.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가운데, 바둑판식 느리기. 뭐 줄이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시험 잘 내겠죠? 세 개니까. 그죠? 요거 중에 하나 더 엉뚱한 거. 비슷비슷한 말을 딱 넣어놓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헷갈리게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림을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림을 안 넣고 색만 넣을 수 있습니다. 색만. 자, 지금 여기 보면 색이 정해져 있죠? 색이 지금 파란색 돼 있는데 사실은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그림이 색 위에 얹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뒤에 그냥 색이 파란색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종대왕을 거기다 얹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가운데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색이 보이죠? 그죠? 그럼 이 그림을 안 넣고 색으로만 표현도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그림을 없애면 되겠죠? 없애려면 요걸 쭉 올리면 없음 있습니다. 요걸 넣게 되면요, 그림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색만 있는 거죠. 단색으로. 자, 요거 와서 다시, 내가 노란색, 남편하고 싸웠다. 기분 나쁘다. 남편이 오면 컴퓨터만 켜요. 요걸 탁 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용 딱 해버리면, 남편이 딱 와서 컴퓨터를 탁 켰는데, 바탕화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좀 의심이 가죠. 그죠? 그럼 조금 조심하겠죠. 그죠? 이렇게 놔두면. 가만있어 봐라. 이러면서 눈치를 씩 보겠죠. 그죠? 게임에서 날 일부러 이렇게 해놨나. 그러면서 이제. 그래갖고 다시 우리가 바꿔놔야 되겠죠. 빨간색 좀 그러니까. 물론 빨간색 두고 위에다가 그냥 그림을 얹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빨간색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좀 그러니까 그래도. 자,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로 넣으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걸로. 이런 걸로 하면 녹색. 윈도우 98에 주로 이 녹색을 썼죠. 그죠? 그죠? 이 녹색으로 98을 많이 바탕에 깔아놨었습니다. 그죠? 자, 색 위에 사진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을 없애면 단색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없음이라는 걸 설득해주면 돼요. 배경에서요. 자, 시간 좀 오래 걸리죠. 그죠? 괜히 했네. 그죠? 자,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제 바뀌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다시 가서 뭐 해줍니까? 원래 우리 초원, 그죠? 다시 적용하면 이제 초원이한 사진이 느리기로. 원래 얘도 작은 글입니다. 이렇게 작아요. 작은 건데, 이건 이제, 이 정도 작은 거는 상관없죠. 이 정도 늘려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느리기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요 내용이 여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바탕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설명한 게 바로 요거예요. 바탕화면. 디스플레이 설정인데, 여기서 뭐 했습니까? 요거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 바탕화면. 맞죠? 그죠? 여러분 늘 요거 썼었죠? 그죠? 자, 여기서 특징들 잘 봐주세요. 배경 그림이 없는 경우 색을 지정 가능했죠? 배경 그림 위치 지정은 바둑판식 가운데 느리기입니다. 맞죠? 그죠? 여기서 했죠? 그죠? 가운데 느리기. 바둑판식 느리기. 그죠? 요거 3개. 자, 바탕화면 항목은 대상자에서 바탕화면 표시 아이콘을 설정 가능하다. 요건 좀 더 설명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설치하면은 뭐만 나온다 했어요? 휴지통만 딸랑 나온다 했죠. 아이콘이. 그럼 내 컴퓨터, 내 문서, 내 네트워크 환경 이게 밖에 안 나와요. 인터넷도 안 나와요. 그럼 그걸 빼야 됩니다. 그죠? 빼야 되는데 바로 가기로 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없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시작에 가서 요거 있죠. 요걸 밖에 빼요. 바로 가기로. 그걸 빼면 안 되고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탕화면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가면요. 바탕화면에 표시할 아이콘을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내 컴퓨터, 내 문서를 뺄 수 있어요. 그거 체크를 해제하면 안 나타나고 체크하면 나타나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였어요. 바탕화면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 바탕화면에 항상 표시되는 아이콘인 그 4개의 아이콘을 빼고 넣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지통은 항상 표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바탕화면 탭 배경 그림 지정할 수 있는 그림은, 즉, 그림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BMP, JPG, GIF 항상 기본이 되는 그림들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JPG. 맞죠? 그죠? 이것들을 그림 파일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들은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PNG, DIB,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림이. 이것도 가능하지만, 요거 세 개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특별한 거 얘예요. HTML. 이건 뭡니까? 우리 앞에서 1과목에서도 했습니다. HTML 뭐라 했습니까? 인터넷 문서 파일이죠. 그죠? 인터넷 문서. 확장자가 HTML 또는 HTM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문서예요. 인터넷 문서는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딱 뜨면 보여주는 화면, 그게 인터넷 문서를 보는 겁니다. 한글처럼 한글을 띄우면 우리 한글 문서를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게 되면요, 인터넷 문서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인터넷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 문서를 바탕화면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뿐 아니고. 알아두세요. 인터넷 문서를 넣을 수도 있더라. 그럼 자,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문서 넣고 싶더라. 나는 항상 딱 들어오면은 무조건 여기에 네이버가 뜨게 하고 다음이 뜨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나 카페가 뜨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바탕화면 사용자 지정에 가요. 여기 가시면 아까 말했죠? 여기 체크 돼 있죠? 이거 체크를 끕니다. 끄고 확인 누르고 적용해버리면 여러분 바탕화면에 있는 내 문서, 내 컴퓨터, 내 네트워크가 없어집니다. 없어져 버리죠.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집에 잘 쓰고 있어도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이럽니다. 그때는 빨리 여기 오셔갖고 어떻게 해요? 요거 들어가보면 체크가 꺼져 있을 거예요. 그럼 체크하고 다시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 나타났죠? 그죠? 요거는 이름순 정렬을 시키면 다시 저쪽 귀퉁이에 이름순 딱 들어가버립니다. 됐나요?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어떤 거 하냐면 요거 아이콘들 바꿀 수도 있어요. 휴지통 아이콘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컴퓨터 마음에 안 들어요. 요거 눌러서 아이콘 변경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아이콘 하나 누르면 돼요. 요걸로 바꾸면 이게 내 컴퓨터 이걸로 바뀌어요. 이거 누르면 내 컴퓨터 이걸로 바뀝니다. 아이콘도 바꿀 수 있고요. 기본적인 거 아이콘 요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웹이라고 했죠. 웹. 요게 바로 방금 말씀드리는 바탕화면에 인터넷 문서를 넣을 수 있더라. 요거 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넣으려고 하면 새로 만들기 눌러요. 그럼 주소를 치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www.daum.net 됐죠?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자, 이 오펜 사용하실 때 설정하고 ATMS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다. 확인.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네이버도 하나 넣어놨고 다음도 넣어놨죠. 지금 자, 요거 체크 원래 꺼지면 일반적인 사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다 다음을 사용했다고 체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적용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 바탕화면이 인터넷 문서로 바뀌어요. 인터넷 문서로 자, 다음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이렇게 뜨는데 이걸 화면에 키워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가면 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갖다 대면 나타나죠. 그죠? 이거 크게 하면 꽉 찹니다. 이제 이런 바탕화면 인터넷이 돼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내가 인터넷 사용하시면 돼요. 이래갖고 누르고 바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바로 떠요. 바로 뜨고 이제 그 내 누르는 곳으로 바로 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가능해요. 사진 대신에 인터넷을 띄우고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도 가능하고 누르면 바로 갑니다. 이게 근데 불편해요. 왜요? 나도 모르게 마우스 턱 눌러버리면 창이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죠? 보는 건 좋지만 막 하다 보면 대충 마우스를 많이 누르잖아요. 바탕화면을 툭툭 치잖아요. 그냥. 그러면 막 창이 막 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잘은 안 쓰는 기능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탕화면을 항상 띄워놓고 내가 볼 수 있다는. 자, 알아두세요. 사진 대신에 인터넷 문서를 띄울 수도 있더라. 자, 다시 가서 어떻게 해요? 끄면 되겠죠. 앱에 가서 얘를 끄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적용 누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죠. 얘를 없애버리겠죠. 네? 자, 인터넷 문서를 띄울 수도 있더라. 됐나요? HTML 인터넷 문서를 했습니다. 자, 바탕화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바탕화면 중에서 바탕화면 디스플레이 여기서 뭐 했습니까? 바탕화면이라는 거 설정하는 거 설명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바탕화면 디스플레이 설정에 여기 가면요. 여기 가면 몇 개 더 있어요. 5개가 나옵니다. 총 5개요. 요 5개 종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항목이 아닌 것을 내놓고는 여기서 3개 내놓고 한 개 엉뚱한 거 내놔요.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테마, 여기 테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 우리가 어제 배운 바탕화면, 그리고 화면 모으기, 그리고 화면 배색, 설정 이렇게 5개 있습니다. 그럼 얘들을
간략하게 한번 쫙 설명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도 되고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 눌러도 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쉽게 그냥 바탕화면에서 자, 속성 갑니다. 그러면 여기 뜨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는 겁니다. 그죠? 요 명칭이 이제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바탕화면을 많이 썼죠. 그죠? 요걸, 그죠? 자, 요거는 어제 설명드렸고, 이제 테마라는 게 있는데, 우리 어디 놀러 가도 그렇잖아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도 무슨 테마, 요번 달은 뭐 우주 테마 해가지고, 우주선, 이런 우주와 관련된 것들 쫙 전시해놓고 그러죠. 그죠? 또 만약에 뭐 어떤 뭐 가족의 날이면 뭐 가족 테마 이래갖고, 가족과 관련된 것들을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테마를 정하면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테마가 많이 없어요. 요밖에 없어요. 현재 테마, 뭐 수정된 테마, 고전, 옛날 98 방식이에요. 요걸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부 아이콘하고 그리고 소리하고 이 바탕화면 자체가 옛날 98 쓰던 그걸로 다 바뀌어요. 이 휴통하고 전부 아이콘들이. 그러니까 테마를 누르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우리가 만약 우주 테마다 그러면 이 바탕화면이 우주가 나오고요, 아이콘들이 우주선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바뀌어요. 또 소리도 처음에 탁 켜면요, 뭐 우주 그 스타워즈 소리가 나온다거나, 끄면은 막 뿅뿅뿅 소리가 난다거나,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리 정의된 백그라운드 및 소리 그룹, 그 다음에 아이콘 및 기타 요소인 테마를 사용하여 요것들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한 방에 바꿔줍니다. 아니면 여러분 일일이 소리 바꾸고 다 바꿔야 되지만은 이 테마를 통해서 바탕화면이나 아이콘, 소리까지 한 방에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동물 테마를 찾아서 여러분이 설치했다면, 지금 설치를 안 한 상태인데 설치가 됐다면, 만약에 동물 테마면요, 처음에 켤 때요 원숭이 소리가 막 나고, 또 바탕화면 보면 여기에 뭐 사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동물은 주 이제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내 컴퓨터가. 그리고 소리도 또 뭐 에러가 뜨면은 우리가 띵띵띵 하잖아요. 띵띵띵 하고 어떻게 뱀 소리 난다거나, 막 뱀의 꼬리 방울뱀 칙 한다거나 그런 소리 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바탕화면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요. 그게 테마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콘이라든지 바탕화면을 한 번에 바꿔주는 것이 바로 테마다. 지금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윈도우 XP와 옛날 방식 고전 테마, 고전 옛날 이 방식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창 모양도 바뀌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이게 테마고, 우리가 인터넷에 다운받아 설치한다거나 테마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테마를 쓸 수 있습니다. 주로 이거 안 쓰고 우리가 따로따로 하죠. 바탕화면 따로 바꾸고 나중에 소리도 따로 바꾸고 이랍니다. 자, 바탕화면은 말 그대로 화면 바꾸는 거고, 화면 보호기. 자, 화면 보호기는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에는 쓰실 필요가 없어요. 뭡니까? 화면 보호기라는 게 화면을 보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 LCD 이상급을 쓰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 CRT 있죠, CRT. 전에 설명했죠. CRT는 우리가 전자총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모니터가 이렇게 크죠, 뒤로,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커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뒤에 툭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속에 전자총이 들어있어갖고 빛을 쏘아줘가지고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을 쏘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돋보기 현상이 생깁니다. 왜? 우리 돋보기 초점 맞추고 가만히 있으면 한 몇십 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살살살 나죠? 타죠? 하지만 초점을 맞춰놓고 막 움직여요. 절대 안 탑니다. 그죠? 초점은 맞았지만 한 곳에 계속 있어야만이 그게 타지, 그냥 초점은 맞췄지만 계속 움직이면 안 탑니다. 마찬가지요. 얘도 빛을 한 곳에 계속 쏘주면 안 돼요. 흰색을 계속 쏘주고 있으면 나중에 이걸 내가 모르고 모니터를 켜놓은 채로 컴퓨터 켜진지 모르고 놀러 갔어요. 2박 3일로. 그럼 얘는 계속 한 곳에 빛이 계속 쏘고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갔다 오니까 컴퓨터 켜져 있어요. 화면이 그대로예요. 뭐야 라고 다시 껐어요. 끄고 다시 컴퓨터를 켰는데 어떻게 되느냐?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흐릿하게, 이렇게 흐릿하게 타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약간 이렇게 어른하게 나와요. 흔적이. 그러면 내가 쓰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계속 눈이 거슬리죠. 그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곳에 빛을 오래 쏘면 안 돼요. 옛날 CR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화면이 한 곳에 오래 못 쏘게 여러분이 자리를 비운다거나 아니면 이제 잠깐 어디 뭐 밥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 한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요 시간을 정해놓은 만큼 그 시간이 지나고 컴퓨터를 손을 안 대고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 얘가 화면을 바꿔줘요. 막 움직이는 화면으로. 그게 화면 보기예요. 막 움직이는 거 보셨죠? 막 공이만 나타났다가 사각형이 됐다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윈도우 로고가 이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죠? 그게 바로 빛을 한 곳에 못 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LCD 자체는 빛을 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에 액체가 들어있다 했죠, 이 표면에. 거기에 이제 전기를 쏘아주면요, 얘가 색이 변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오래 켜놓으면 문제가 되긴 해요. 하지만 CRT만큼의 뭐 화면 보호기를 돌릴 만큼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CRT는 화면 보호기를 안 돌리면 모니터 막 베렸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걸 막 꼭 설정하라고 막 강조를 했습니다. 옛날에 도스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제 CRT가 아니니까 지금 이건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가 뭘 써요? 그래도 여기 쓰면 재밌죠. 이런 것들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3차원 곡선하면 얘가 3차원 꼽히는 상자네요. 꼽히는 상자 하면 이렇게 뭐예요? 얘가 동그라미가 나타났다가 돌아갔다가 막 이렇게 변하죠. 그죠? 그죠? 요런 걸 이제 꾸며서 빛이 한 곳에 못 있게 해요. 계속 움직이면 안 돼. 까만 빛은 상관없어요. 까만 걸 어차피 안 쏘면 되니까. 까만 거는 어차피 거기를 아무것도 빛이 안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이런 색깔들은 전자총이 빛을 쏴요. 그래서 가만 못 있게 해요. 계속 움직이게 하죠. 그죠? 그러므로 해서 돋보기처럼 한 곳에 초점을 못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또 여러 가지 많죠.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일단 누르면 됩니다. 파이프 같은 거 누르면 막 파이프가 생겨서 막 움직이게 합니다. 자, 또 글자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재밌죠. 텍스트 가면 여기 글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자, 여기서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제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글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글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글자를 여러분이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유명성 컴퓨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다 손대지 마 한다거나 그죠? 죽을래 한다거나 그죠? 누가 이제 내가 잘 입었는데 이렇게 딱 바뀌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컴퓨터를 만지려고 하면 여기 글자가 뭐 나오는데 손대면 죽는다 안 하면 뜨끔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글자를 바꿔도 됩니다. 자, 글자 바꾸는 건 바로 설정에 가요. 글자뿐 아니라 이런 글자들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내가 선택한 화면 보호기 형태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설정만 가면 그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각각 설정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거를 화면 보호기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뭐 좀 그냥 가만히 화면을 두는 것보다는 화면을 이렇게 감춰두는 역할도 하고 그냥 재밌게 꾸미는 역할을 해요. 또 물고기 같은 걸 띄워가지고 많이 합니다. 자, 여기는 안 깔렸는데 물고기 같은 걸 이제 다운받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돈 주고 사는 게 있어요. 화면 보기도. 돈 주고 사고 그걸 설치하다 여기 나타납니다. 그걸 클릭하고 이제 시간만 정해놓으시면 돼요. 이게 내가 몇 분 동안 사용 안 할 때, 즉 10분을 내놓으면 내가 10분 동안 컴퓨터를 아무것도 손 안 대면 화면이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정해놓은 거 요걸로. 요런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자리를 비웠는데 한 5분만 있다 올라켰는데 가다 보니까 또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10분, 20분, 1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럼 얘는 컴퓨터는 10분 있다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만지거나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게 신호가 없다면은 얘가 화면 보기로 바꿔줘요. 자동으로. 그게 바로 여기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호기를 정할 수도 있고. 됐나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암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자리를 비웠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보면 안 돼요. 근데 저서 불러서 과장님 불러서 갔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끄고 갈 수는 없고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 내가 여기를 5분으로 해놨어. 5분요. 5분 해놨다면 5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화면 보기로 빠져요. 화면 보기 빠지지만 사실 와서 막 툭 치면 다시 나타나죠. 그죠? 아무나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암호를 정해놓고 요걸 착 체크해놨어요. 그럼 누군가 와서 화면 보기 상태 빠졌다가 툭 치면은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 물어요. 암호를 하나 물어요. 암호를 모르면 화면 보기 상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요걸로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이 암호는 어떤 암호냐면 사용자 계정에서 지정한 암호예요. 여러분 사용자 계정 만들 때 암호 안 정하면은 이거 해도 안 돼요. 암호를 사용자 계정에서 내가 그 아이디 만든 계정으로 만들고 거기에 암호를 정해놨다면 그 암호를 알아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계정에 암호를 정해놨다면 여기서 요거 체크하고 화면 보기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면 암호를 물어봐요. 그 암호를 알면 이제 화면 보기에서 빠져나와서 작업을 계속하게 해줍니다. 보호할 일이 생기면 이런 거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자, 또 시험에 잘 묻는 게 요것도 있습니다. 모니터 전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모니터 전원. 모니터 전원이라는 게 있어요. 모니터 전원. 모니터가 전기를 많이 먹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이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이 아무것도 사용 안 하면 모니터 전기를 아예 꺼버리면 되죠. 그죠? 괜히 화면 보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화면 보기도 전기를 써먹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죠? 어차피 그러면 모니터를 꺼버리면 되잖아요. 꺼버리면 뭐, 타는 현상, 이런 거 필요 없죠. 그죠? 버린 현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좋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원을 누르면요. 자, 전원을 누르 들어가 보면요. 창이 또 다시 뜹니다. 하나. 요거요. 여기 뜹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전원 옵션이라고 있죠. 이거는 제어판에 있어요. 또 따로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고 제어판에서 따로 또 전원 옵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어판에 가면 전원 옵션에도 따로 있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저게. 저 창이, 여기 있는 전원 옵션이 여기 있네요. 요거 같은 겁니다. 요게 바로 똑같은 거 요겁니다.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셔도 되고,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에서 화면 보기에 모니터 전원의 전원 눌러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모니터를 안 사용하면 몇 분 후에 끌래, 그냥. 화면 보기는 10분 후에 가게 해놨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니터를 꺼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얘가 지금 뭘 자동으로 다 꺼버려요, 그냥. 전원을요. 차단시킵니다. 자, 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게 강호시 윙윙 돌아가요. 그럼 사람이 없는데 괜히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25분 후에 우리는 모니터는 끄고 25분에는 아예 하드디스크를 꺼버리라. 그래도 사람이 안 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대기 모드 있죠. 자게 만들어버린다 했죠, 그죠? 우리 끌 때 나오죠. 시작에 여기 가면 이 대기 모드 있죠. 요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몇 분 후에 25분 후에서 뭐 여기까지 껐는데 사람이 또 안 와요. 어떻게 해요? 그럼 5분 더 지난 30분 후부터는 아예 그냥 컴퓨터를 자게 만들어버리라. 전기를 굉장히 아낄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설정해놨다면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손 안 대고 놔두면 그냥 대기 모드로 빠져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뭘 볼일 보고 와서 다시 키보드를 친다거나 하면 다시 얘가 대기 모드에서 깨어나겠죠. 자, 요런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또 내가 전원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 가정용이냐, 사무실용이냐, 자, 또는 여기에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냐, 휴대용이냐, 랩톱이냐. 요거 누르면 알아서 세팅이 돼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요. 여기 또 다른 거. 어떤 용으로 쓰느냐? 프레젠테이션용이냐? 프레젠테이션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한테 말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화면이 퍽 가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화면 보기 막 빠져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용으로 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끄게 만듭니다. 그래야 계속 말하고 있다가 화면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다 사용 안 합니다. 무조건 켜져 있어야 돼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내가 교육하는 동안은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끔 수업 듣다가 이런 경우 있죠. 화면 잘 듣고 있는데 내 수업 듣고 있는데 화면이 갑자기 퍽 까맣게 가면서 막 날아다녀요, 그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여기서 시간을 너무 짧게 해놔서 그래, 짧게. 2분, 3분 해놓으니까 제 얘기 듣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퍽 하고 까맣게 돼요. 여러분 손을 안 만지니까. 키보드 마우스로 안 되니까 당연히 얘가 시간이 정해진 시간 지나니까 화면 보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귀찮잖아요. 그럼 자꾸 마우스 툭 쳐야 되고 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예 요걸 시간을 0으로 한다거나 여기 가서 어떻게 해요? 업섬해줍니다. 요걸 길게 준다거나 업섬해버리면 화면 보기 상태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제 얘기 들을 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죠, 그죠? 화면이 다시 툭 하진 않겠죠. 화면 보기로 빠지지 않은. 네. 자,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전원 옵션에서 다시 보시면 요런 거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고급이라는 게 또 있네요, 그죠? 이런 것도 뭐 보시면 고급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실면은 잘 안 내는데 전원 단추가 있어갖고 요런 컴퓨터 켤 때 누르는 단추 있죠, 그겁니다. 그 단추를 누를 때 어떻게 동작할래? 켜져 있습니다. 온 상태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기본은 이거예요. 종료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거 전원부터 하면 꾹 누르다 떼면요. 어떻게 돼요? 컴퓨터 꺼져버립니다. 종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애기가 와서 애기가 기어와가지고 버튼을 턱 눌러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작업하던 거 그냥 호로동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야 하지만 뭐 간단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리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가락하고 이제 못 오게 이제 뭐를 막 막거나 막 그러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이 요것만 설정해 놓으면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전원 단추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음 하면 되고 아니면 대부분 이제 4개 묶기 이런 거 좋겠죠. 아니면 대기 모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르면 대기 모드로 빠져요. 자금은 살아있어요. 애기가 이제 어리갖고 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걸 하면 되겠죠. 또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눌러도 안 돼요. 안 꺼집니다. 절대 안 꺼집니다. 막 눌러도 안 꺼져요. 옆에서 애기가 막 그 버튼 눌러도.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죠. 그죠? 그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할래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여러분 종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툭 눌렀다가 그냥 막 꺼져버립니다. 또 발로 툭 잘못 차가지고 눌러지는 바람에 휘용 하고 꺼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적당한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또 최대 절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말뜻을 잘 보세요. 최대 절전입니다. 최대고요. 아까 대기 모드라고 했어요. 대기 모드. 대기 모드는 최대는 아니에요. 그냥 절전 모드예요. 최대는 대기 모드보다 더 절전한다는 겁니다. 자, 대기 모드는 지금 작업하던 내용을 메모리에는 옮겨놔요. 메모리 이거 우리 작업했던 거 이거 있죠, 그죠? 이걸 메모리에 딱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메모리에 기억된 내용을 안 지우기 위해서 전기를 줘야 돼요. 왜? 얘는 램이니까. 램은 전기가 끊어지면
지워진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작업하던 거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떠있던 창이나 한글로 작업하던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메모리가 기억하게끔 이 메모리한테 전기만 주고 나머지는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기 모드고요. 자, 최대 절전 모드는 아예 메모리도 꺼버립니다. 문제는 꺼버리면 어떻게 해요? 메모리 내용이 날아가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의 내용을 갖다가요. 메모리 있는 내용을 하드디스크로 줘버려요. 그냥 여기 있던 내용을 작업하던 그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딱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전기를 완전히 꺼버려요. 이제 전기 컴퓨터 끈 것처럼 완전히 꺼버립니다. 그러면 전기가 하나도 안 먹어요. 완전히 꺼버렸으니까. 그죠? 하지만 메모리에 하던 작업이 그대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탁 켜면 다시 이 작업들을 불러와서 다시 화면에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작업 다 띄워줍니다. 메모리에 두면 안 되니까 메모리에 전기가 끊어지면은 날아가 버리니까 대기 모드는 거기에 전기를 계속 주고 있어요. 미세하게 전기를 줘야만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또 전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절전 모드 가면 아예 메모리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옮겨버리고 얘도 전기를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비휘발성이죠. 전기가 끊어져도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죠? 여기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전기를 아예 공급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전기 빼도 돼요. 콘센트 빼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할 때 꽂아서 다시 켜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하던 작업 그대로 똑 떠요. 그대로. 그러니까 최대 절전이에요. 최대 절전. 말 그대로 그냥. 전기를 아예 꺼도 상관없다는, 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개념이 요래요. 그죠? 최대 절전 모드 알아두세요. 요렇구나. 요걸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자라고 탁 체크하면요. 나중에 여기 시작에 컴퓨터 끄기 가면 여기 하나가 단추가 더 생겨요. 최대 절전 모드. 그런 거 생겨요. 막. 그거 누르면 진짜 완전히 꺼버리는 거예요. 대기 모드보다 더, 그죠? 메모리에 아예 전기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최대 절전 모드를 사용할래, 안 할래? 이건 뭐 굳이 사용 안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윈도우 7 쓰시는 분은 여기 돼 있어요. 최대 절전 모드가. 1시간인가 3시간인가 그 세팅이 돼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컴퓨터를 계속 켜놨잖아요. 새벽에 끄고 켜놓은 채로 잤어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 컴퓨터 꺼져 있어요. 희한하게. 그럼 엄마 껐어요? 하면, 아니, 난 안 껐는데? 그럼 컴퓨터 꺼졌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면 툭 켰어요. 켜면요, 아까 자기 전에 작업했던 게 다 떠요. 바로 최대 절전 모드로 가 있어요. 컴퓨터 완전히 꺼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드디스크에 그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7은 기본적으로 여기 돼 있어요. 2시간인가 아마 3시간 걸 기본 돼 있고, 여러분이 다시 1시간이나 고치셔도 되고, 꺼도 됩니다. 네, 최대 절전 모드 돼 있습니다. UPS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실 건데, 외부 전원 공급 장치예요. 즉, 배터리를 하나 달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다면은 이렇게 있고, 실제로는 그냥 벽에 콘센트에 꽂혀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근데 막 정전이 탁 돼버렸어요. 작업을 한 2시간 했는데, 전기가 끊어졌어요. 태풍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 핑 꺼져버리죠. 다운되죠. 그럼 데이터 다 날아가 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내가 깜빡하고 저장을 안 했어. 한 2시간을 작업했는데 진짜 정전이 되면서 얘가 날아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중간에 여기 벽에 콘센트가 있다면 여기서 전기가 와요. 와가지고 여기에 장치가 하나 딱 있어요. 여기에 꽂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가 가가지고 컴퓨터에 연결이 됩니다. 여기 이제 배터리 양을 한다거나 경고등이 있고 뭐 소리 스피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전기가 계속 차단되면 충전이 돼 있어요. 만땅으로 충전 딱 돼 있다가 얘가 전기가 탁 돼버렸어요. 그러면 전기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꺼지는 게 아니고 얘가 배터리로 충전돼 있다가 얘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계속. 그럼 얘는 작업하다가도 안 꺼져요. 그 대신 정전이 됐다고 알려줘야 되는 얘가 막 삐삐삐삐 합니다. 막 심하게 막 삐삐삐 해요. 깜짝 놀라게.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아, 정전이구나. 빨리 어떻게 해야죠? 하던 작업 빨리 저장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계속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얘가 오면 기껏해야 5분에서 10분이에요. 버텨주는 게. 왜요? 컴퓨터는 전기를 많이 먹는 기기입니다. 얘가 그렇게까지 오래 못 버텨줍니다. 5분, 10분, 뭐 이게 많이 안에 용량이 클수록 비싸죠. 엄청 비싸집니다. 대부분 5분에 10분이에요. 그 버틸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저장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안 날리묻게. 그래서 여기 아주 유용해요. 뭐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 해놔요. 왜냐면 시큰 디자인 다 해놨는데 그거 날리면 그 디자인을 다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거요. 며칠 그래서 해놓은 걸 깜빡하고 저장만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죠? 어디, 잡지에 보내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UPS라는 게 바로 요 역할입니다. 이거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싼 거는 뭐 10만원대부터 해가지고 뭐 몇천만원대까지도 있어요. 매덕 대도 있고.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싼 거 사면요, 한 몇 분 못 버텨요. 한 1, 2분 버텨요. 1, 2분 정도 버티게 해줍니다. 그냥 저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벌어주는 거예요. 저장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또 충전이 되고 있으면 또 공급해 줍니다. 그게 UPS입니다.
자, 요거, 이제, 지금 안 꽂혀있죠. 안 꽂혔으니까 이제 어떤 걸 알 수가 없게 해놨어요. 지금 안 꽂혀있으니까, 그죠? 꽂혔다면 여기 이제 활성화되면서 상태가 어떻고 나오겠죠. 그죠? 배터리 상태가 어떻고, 뭐 예상 실행 시간, 용량이 어떻게 되다 이런 게 나오겠죠. 정보가. 자, 이게 바로 모니터 전원. 됐습니다. 화면 보기에 모니터 전원이 있습니다. 화면 보기에 모니터 전원. 여기서 각각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런 거 할 수 있고, 안에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런 것도 되더라. 자, 우리는 화면 배색이라는 게 또 있어요. 화면 배색. 배색이니까 색과 관련된 거겠네요. 그죠? 색. 자, 화면 배색에 가면요.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요거 누르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XP 스타일. 지금 XP 스타일이죠. 요거죠. 그죠? 스타일 요거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 스타일 하고 싶어요. 그럼 요거 가서 요걸 누르고요. 옛날 내가, 고든 스타일 누르고요. 나는 요거 말고, 자, 요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98 스타일로 바꿀 수 있어요. 인도 98. 요래 놓고 확인 누르면, 적용 누르면요. 이게 전부 98 스타일 다 바뀝니다. 이것도 다 바뀌고, 이것도 다 바뀌고. 다 바뀌어버려요. 98 스타일로요. 옛날 스타일 바꾼다거나. 자, 여기서 아니면 고전 스타일은 또 종류가 많아요. 여기 가서 여러 가지 하면 돼요. 보대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색깔별로 줄 수도 있고요. 또 보라 위주로. 그죠? 뭐, 스프루스, 이런 거. 하이 컬러, 짙은 보라. 또 황토색. 그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회색 및 보라. 자, 완전 고전 스타일. 이게 이제 실제 완전 고전 인도 98 기본이죠. 그죠? 맞죠? 그죠? 이렇게 우리 쓰신 분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인도 표준. 이런 걸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알아두세요.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대요, 여기는. 글자 크기인데, 잘 보세요. 보통 돼 있죠? 요거 눌러볼게요. 아주 크게, 이제 크게 눌러볼게요. 아주 크게. 뭐가 바뀝니까? 어떤 게 커져요? 얘들. 원래는 이게 아닌데, 이 제목 표시줄하고 안에 내용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크기는데, 자, XP 스타일로 바꿀게요, 그러면. 원래 요 정도인데, 여기 가서 아주 큰 걸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커집니다. 눈이 좀 안 좋고 나는 이게 잘 안 보이더라, 여기 있는 거, 요것들이. 잘 안 보이더라, 그러면 요거 가서 아주 크게 하면 이게 크게 나타나요. 엄청 크게 나타나요. 제목 표시줄이. 또 안에 있는 확인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기본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보통. 요 크기죠. 그죠? 자, 이런 것도 글꼴 크기도 지정할 수 있고, 자, 또 여기에 고급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급. 이 고급에 가면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뭘 할 수 있냐. 자, 고급 하면 똑같이 뜨는데, 여기에 바탕화면이라고 있고요. 자,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콘이나 스크롤 막대, 제목 표시줄, 그죠? 뭐, 아이콘 간격, 활성 창틀, 활성 제목 표시줄. 자, 제목 표시줄 어떻게 할래 누르면요. 제목 표시줄 색을 이렇게 주고, 색을 내가 노란색으로 줘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그죠? 자, 파란색은 그렇고,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두 번째 색을 또 바꿔도 돼요. 노란색. 자, 여기는 빨간색. 이렇게 됩니다. 또 크기도, 크게 한다거나 작게 한다거나, 엄청 크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커지죠, 같이, 그죠? 보세요. X, 이게 커지죠? 이만해야 됩니다, 이만하게, 그죠? 자, 글씨체도, 이게 있는 글씨체도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커집니다. 자, 색도 흰색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검정색으로 해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굵게 기울임도 해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아이콘들. 아이콘에 관련된 겁니다. 바탕화면 아이콘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아이콘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32 크기인데, 제가 60 얼마라면, 이거 아이콘이 2배만큼 커져요. 크기가. 가로, 세로 크기가. 글자 밑에 제목 있죠? 요 콤플레이어 뭐 이런 제목 있죠?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하겠다고. 요 가서 엄청 크게 하면 글자가 엄청 커집니다. 또 아이콘 간격 같은 거. 간격이 너무 붙은 것 같아요. 가로 간격이. 더 늘립니다. 그러면 사이가 벌어져요. 얘들 사이가. 또 세로 간격도 여기 가서 세로로 하고 간격을 크기를 주면 간격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세부 요건들을 설정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래놓고 확인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수치 다 알고 있습니까? 원래 크기 모르죠. 그래서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장난치기를 했는데 툭 누르는데 막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값을 못 외워요. 막 숫자를 막 바꿔놓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원래 돌리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야 됩니다. 그럼 막 이거 줄여보고 저리 줄여보고 막 해보겠죠. 그래도 그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하나씩 바꿔보세요.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 숫자를 42인데 54로 바꿔서 해보고 됐네. 그럼 다시 42로 바꾸고 다시 적용시켜놓고 다시 또 하나 가서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재밌어요. 그러면 원래 돌릴 수가 있어요. 숫자를 아니까. 막 장난치다가 나중에 진짜 못 돌려가지고요.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장난치다가.
숫자를 잘 기억할 수 있다면 하시고, 안 걸면 손대지 마세요. 아니, 컴퓨터 2대라면 상관없어요. 왜요? 옆에 거 보고, 그죠? 그거까지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죠? 내가 손댄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놔두세요. 화면에 보이는 창들이나 글자와 관련된 것, 또 아이콘의 크기라든지 아이콘 제목들,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간격, 크기, 색, 그죠? 화면의 배색, 주로 색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더라. 글자 색도 흰색이 싫어요. 빨간색 주면 됩니다, 이거요. 마음대로. 글씨체도 이거 말고요. 궁수체로 바꿔도 다 바뀌어요, 이거 싹 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배색에 가면. 그런 걸 할 수 있다 놔두세요. 자, 고전 스타일하고 지금 XB 스타일, 또 글자 크기, 또는 아니면 아이콘의 간격, 아이콘 크기, 또는 여기 아이콘에 들어가 있는 이 제목들을 또 크게 한다거나, 뭐 글씨체를 바꾼다거나, 또 창에 제목 표시로 색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더라. 그게 화면 배색이라는 곳이에요. 뭘 할 수 있느냐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설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냅니다, 요거. 설정. 시험에 잘 내는데요. 자, 낼 게 2개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설정에서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화면 해상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색 품질 가능합니다. 이 2개 알아두세요. 해상도와 색 품질. 해상도는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화면에 뭐예요? 지금 모니터 화면의 품질. 화면의 해상도라는 거는 화면의 품질을 얘기합니다. 그죠? 화면이 깨끗하게 보이냐 안 보이냐, 아니면 더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이 차이점이죠. 픽셀이라는 크기로 우리가 표시한다 했습니다. 가로 픽셀이 1024개, 세로가 768개의 픽셀로 만들어있더라. 맞죠? 그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1024개의 점이 찍혔다는 거죠. 그죠? 사각형 점이 찍혀있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무슨 점이 찍혔다고요? 768개의 점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거 곱하기 하니까 총 몇 개의 점이냐 나오고요. 요걸로 이제 우리 화면에 해상도를 나타내죠. 그죠? 점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떻게 돼요? 점이 원래는 이 모니터에 점이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20개를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개를 넣을 수가 없죠. 그죠? 같은 크기라면 못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반으로. 그죠? 그래서 더 작게 만듭니다. 더 작게. 작게 만들면서 20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큰 점으로 만들어져 있던 글자들도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죠? 왜? 그 큰 점으로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점을 작게 만드니까 당연히 글자도 작아져요. 그 다음에 전체 글자들이나 화면이 같이 작아집니다. 이것들이. 아이콘들도. 1024개로 한 거하고 여기에 가서 자 1280개 하는 거하고는 화면이 크기가 틀리죠. 글자들이 더 작게 보이고 아이콘들도 작아지고요. 그 대신 뭐 어떻게 돼요? 더 넓게 보여요. 안 보이던 부분까지 보이게 됩니다. 넓은 화면이 됩니다. 그런 작아지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이걸 반대로요. 1024에서 거꾸로 줄였어요. 800으로. 그러면 점이 여기 몇 개 있었어요? 10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7개, 5개를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점을 키워야 되죠. 키워야 5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크게 해야.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우리는 커져요. 또 글자들이 커져요. 글자들이 막 크게 나오고 다 크게 나옵니다. 그림도 크게 나오고. 그 대신 화면이 좁게 보입니다. 이게 화면이라면 1024로 보면 요만큼 보이는 거였어요. 그 800, 600으로 보면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런데 1280 아니면 더 이상 올리니까 이만큼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이. 그냥 마우스를 많이 안 움직여도 된다는 거예요. 한글이나 엑셀에 들어갔을 때 옆에 부분이 더 보인다는 거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인터넷도 우리 여러분 가면은 모니터가 있다면 모니터에 지금 인터넷이 꽉 차게 보이시는 분들은 1024-768 하신 거고요. 이렇게 인터넷이 가운데 이만큼 보이고 이런 흰 것만 항상 나와요. 흰 것이. 흰 거가 이만큼씩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상도를 높여놓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면 화면에 다 안 보여가지고 실제로는 인터넷 화면이 이만큼인데 내 모니터는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움직여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해상도를 너무 낮추신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적당히 인터넷을 보시는 데는 1024가 딱 좋고요. 또 여러분 집에 애들이 쓰기 때문에 애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상도를 높여놔요. 게임을 해야 되니까. 게임하면 많이 보일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죠? 옆에 많이 보여야 저기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상도를 높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많이 써요. 또 눈도 좋으니까 애들이. 눈도 좋으니까 화면이 작아도 돼. 얘들 글자 작아도 됩니다. 다 보여요. 얘들은. 근데 어른들은 막 이거 글자 왜 이렇게 작냐 하면서 이래요. 할머니들 막 보시는데. 그럼 애들이 그렇게 세팅을 해놔서 그래요. 크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하십니다. 여기서 팔을 가지고 요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그죠? 이걸로 조정해서 자 지금은 1024 여러분 최적 화면이에요. 자 이걸 제가 만약에 800으로 낮춰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화면 보지 마시고 저기 보세요. 여러분 화면은 크게 변화가 안 생깁니다. 자 적용. 자 누르면
자, 지금 창이 커졌죠? 이거 보세요. 이 창이 커지고 글자도 다 커졌죠? 다 커졌습니다. 그죠? 이거 한 반점 3분의 2 정도 됐었는데 이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좁게 보여요. 아까 여기에 있는 이 기퉁에 있는 화면은 저리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이 커지면서 글도 커지고 그 점으로 구성된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커지다는 겁니다. 자, 빨리 안 돌아오네요. 그죠? 또 이게 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커졌죠. 그죠? 800에 600입니다. 훨씬 차이 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올릴게요. 자, 1024.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립니다. 어떻게 해요? 1280에 1024. 아까 1024보다 더 크게 올리죠. 그죠? 자, 이래갖고 적용 누르면요. 화면이, 자, 이렇게 됩니다. 화면이 지금 많이 커졌어요. 화면이 커지다는 게 아니고 참, 화면을 많이 보게 해서 더 넓게. 아이콘이 엄청 작아졌죠. 그죠? 그렇죠. 그죠? 집에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작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망을 최대로 높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아요. 지금 집에는 여러분들요. 엄청 높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놓으면 글들이 작아지고 그림도 같이 작아진다는 거. 그 대신 이만큼 보이던 게 이만큼 더 보인다는 거. 실제로는 여기 지금 깜빡깜빡 하는 게 여기에요. 실제로 이제 아까 1024에 맞춰진 거예요. 이게 1024고요. 그거보다 이만큼 더 보이는 거예요. 빈 공간이 더 보이는 겁니다. 화면이 더 많이 보여져요. 그죠? 자, 이러니까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다시 옮기겠습니다. 1024로 옮기고. 여기서 이제 설정이 이제 이런 거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더라. 화면의 품질을 얘기합니다. 그죠?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에 요거 바로 해상도죠. 그죠? 픽셀이라는 거는 어떤 그림이나 글을 이루는 하나의 점 하나, 색깔이 있는 점 하나를 우리가 픽셀 또는 TV에서는 화소란 말을 써요. 화소요. TV 같은 데는 화소, 모니터에서는 픽셀이란 말 씁니다. 컴퓨터에서는 픽셀. 자, 그 다음에 요거 색 품질. 색의 품질을 조정할 수 있대요. 즉 컴퓨터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을 정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최고로 되는 최고. 32가 최고예요. 32. 그럼 도대체 32라는 게 뭐 몇 가지 색이냐? 자, 여러분 이거는 2의 32성계의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2의 32성이면요 엄청납니다. 거의 한 억이 넘죠. 그죠? 2의 32성 억 넘습니다. 그죠? 2의 16성이 16,532가 그렇습니다. 그거에 곱하기 또 16,531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몇 천억 될 겁니다. 계산해 보면요. 그 정도의 색을 표현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색은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그죠? 도대체 뭐 색이 얼마나 된다는 거야? 이런 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색을 여러분 뜻도 보도 못한 색 아무리 끼 맞춰도 뭐 억개가 되겠습니까? 천만 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진한 빨간색, 점점점 진한 빨간색 있고, 연한 빨간색, 연한 빨간색 이렇게 있잖아요.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이. 이 레벨 단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빨간색이라도 같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빨간색 하지만 사실은 약간 좀 옅은 빨간색, 진한 빨간색, 더 옅은, 더 진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색이, 그런 색들을 다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의 32성계의 색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는 분간이 안 되는 색들이에요. 하지만 모니터는 그걸 표현한다는 겁니다.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못 봐요, 이거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색은요, 이 정도 색이 안 됩니다. 맞죠, 그죠? 이거는 볼 수 있는 색은 아니고, 그냥 표현은 이렇게 하되, 우리가 그냥 딱 봐도 그냥, 안 보이는 색은 어차피 눈에서 안 보이는 색은 분간이 안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최대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걸 최대로 맞춰놓습니다. 요거 낮춰도 돼요, 조금. 16비트도 있죠, 그죠? 낮춰도 됩니다. 하지만 안 낮추게 요거 놔둡니다. 네? 자, 이렇게 32비트로 맞추더라. 알아두세요. 자, 뭐 트루 컬러 뭐 이런 말 나옵니다. 트루 컬러가 24비트인데요. 트루 컬러가 뭐냐면 진실한 컬러입니다. 진실한 컬러. 나중에 3과목에 나옵니다. 트루 컬러 이제 진실한 컬러인데 이 트루 컬러가 1과목에서 우리 잠깐 설명했었죠, 그죠? 1과목에 모니터 할 때 트루 컬러가 진실한 컬러잖아요.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즉 자연에서 표현되는 색이 바로 트루 컬러예요. 진실한 색깔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색 또는 실제 자연에 있는 색들.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라는 거예요. 트루 컬러보다, 진실한 색보다 더 높은 단계예요. 모니터는 그 정도까지 수준까지 표현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색을 표현해요. 사실 우리 눈에서 그걸 분간하지 못할 뿐입니다. 조금 색을 잘 보는 사람들 있죠. 눈이 또 이렇게 색을 잘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뭐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그죠? 색을 막 엄청나게 본다는 이런 사람 아니면, 그죠? 자, 이렇게 색품질, 화면 해상도 두 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여기 고급이라는 곳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몇 개 더 할 수 있어요. 고급이라는 항목에 가면, 자, 가보면요. 자, 이런 거요. 일반 뭐 어댑트, 모니터 이런 게 있네요. 모니터 드라이버를 또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재생빈도라는 게 있어갖고 이게 깜빡이라고 했죠. 60번 깜빡이 하느냐, 70번, 80번. 지금 LCD는 대부분 60번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가 이 재생빈도가 속도가 늦다 했죠. 이 LCD가 CRT가 속도가 더 좋다 했죠. 그죠? 왜 CRT는 이걸 70, 8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깜빡임이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품질도 해상도도 더 좋고 더 좋다 했죠. 하지만 그걸 왜 안 쓴다 했습니까? 무겁고 그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전기도 많이 먹고 해서 안 쓰고 LCD를 쓰는 겁니다. 해상도는 더 안 좋지만, 즉 이런 재생빈도도 안 좋지만 LCD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어댑터는 뭡니까? 어댑터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드라이버인데요. 드라이버인데 어댑터를 말한다는 건 기계장치를 보시면 돼요. 기계장치. 어댑터란 말은 그냥 장치, 기계를 얘기합니다. 하드웨어 그 자체를 얘기하면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어댑터는 바로 비디오 카드 얘기합니다. 비디오 카드. 여러분 본체에 꽂혀있는 비디오 카드를 얘기합니다. 뭐냐? 요게 꽂혀있다는 거죠. 요 모델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지포스라는 모델이에요. 지포스 8600이라는 모델이 꽂혀있다. 요 어댑터도 확인 가능해요. 그렇죠? 이런 것도 확인 가능하고. 자,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도 있고 색깔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런 모니터와 어댑터 이런 항목이 또 있더라. 알아두세요. 그래서 설정 항목이 아닌 거 주고 요런 거 좀 내놓고 요것도 내놓고 하나 엉뚱한 거 내놓겠죠.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내놓겠죠. 예를 들어서 요런 거 같이 내놓겠죠. 그럼 요거 찾아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5개 항목이 있다겠습니다. 테마, 그죠? 아직 정해진 대로 소리를 바꾸고 뭐 바탕화면도 바꾸고 같이 바꿀 수 있는 거죠. 테마. 우리 무슨 테마 이런 게 있죠. 그 바탕화면은 화면 바꾸는 거. 화면 바꾸는 데 여러 가지 있었죠. 또 바탕화면 아이콘도 그죠? 우리가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 했죠. 화면 보기 나왔죠. 화면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거 있었고, 화면 배색. 창의 색을 바꾼다거나 창의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그죠? 제목 표시 색을 바꾼다거나, 아이콘 간격, 아이콘의 글자 크기, 아이콘 크기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게 화면 배색이에요. 자, 설정 방금 설명한 거죠. 해상도. 또 뭐 있습니까? 화면 해상도와 색품질. 2개 할 수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2개인데, 고급이라는 곳에 가면 뭐 있었어요? 어댑터 설정이라든지, 여러분 모니터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니터 드라이브를 바꾼다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자, 5가지 알아두세요. 이 종류도 알아야 돼요. 종류를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쉽게 물으면 종류를 물어요. 그냥 다음 중 디스플레이 항목이 아닌 거 대놓고 3개 내놓고 엉뚱한 거 하나 내놓아요. 자, 테마는 아까 설명한 요거죠. 그죠? 이런 거 할 수 있고, 바탕화면 설명했고요. 바탕화면 요거 보라 했죠. 요거. HTML, 인터넷 문서가 가능하다 했죠. 그죠? 보여드렸죠? 자, 화면 보기. 아까 설명했던 거. 자, 화면이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빛을 비추게 되면요. 요게 됩니다. 버닝 현상이 생겨요. 즉, 돋보기 계속 빛을 타듯이 얘도 모니터가 탑니다. 흔적이 남아요. 이렇게 타는 흔적이. 버닝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자, 화면 보기 작동 여부. 작동을 할래 안 할래 요거 설정할 수 있고, 그죠? 모니터 전원 설정도 가능하죠. 이게. 요거. 몇 분 후에 꺼지게 한다거나, 하드디스크 꺼지게 한다거나. 여기에 또 뭐 있었습니까? 최대 절전 모드라는 게 있었고, 그죠? 그게 어떤 역할인지 설명했죠.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일정 시간 동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모니터와 하드디스크 정지시켜 최소한의 전력, 즉 절전 모드만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수도 지정할 수 있더라. 요거죠, 그죠? 이런 거, 절전 모드에 가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니까, 요게 있더라는 거 알아두세요. 최대 절전 모드. 그죠? 여기 이제 넣으면 몇 분 후에 꺼지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자, 화면 배색. 자, 시험에 가끔 많이 물었다는 겁니다. 아이콘의 크기도 변경할 수 있고, 간격, 글꼴, 색, 그죠? 창이나 대하상자의 색이나 이런 거. 또 글꼴도 바꿀 수 있고, 크기도, 글꼴 크기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뭘 할 수 있는지는 보시면 되거든요. 자, 글자의 모양, 크기, 글자 색들도 변경할 수 있더라. 됐죠? 자, 그리고 설정에 갑니다. 해상도와 색품질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또 가면은 재생빈도 아까 봤죠, 그죠? 주사율 60Hz, 80Hz 봅니다. 여러분 이거 전등 이것도 실제로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전등이 지금 1초에 20번 정도 갈죠. 20Hz 정도 돼요. 실제로 1초에 20번 깜빡이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너무 빨리 깜빡이니까. 그걸 가만히 전등을 보고 있으면 약간 어른어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약간 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고 있는 모니터도 60번 깜빡이 1초에. 너무 빨리 깜빡이니까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깜빡임을. 그런 걸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등록하면 5가지. 거기에 걔들이 뭐 할 수 있고 또 섞여서 물어보겠죠. 요거는 뭐 하는데 딴 거 갖다 놓고 아닌 거 찾아라 한다거나 그런 게 나옵니다. 이 5가지를 알아두세요.